예, 안녕하세요. 네, 제 말소리 잘 들리죠? 네. 아, 비디오들 좀 켜주시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음, 네, 오늘 수요일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쿼드래틱 서피스까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벡터 펑션 13.1절부터 보기로 할게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음. 자, 어, 오늘 좀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벡터 펑션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벡터 펑션은 뭐냐 하면 그냥 함수예요, 일단.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함수일 텐데, 뭐 정의역이 있을 거고, 어,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 벡터 펑션의 정의역은 그냥 실수로 된 집합입니다. 주로 그냥 뭐 패구간이나 개구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펑션이 주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함수들은 주로 그냥 실수값을 주는 함수였죠. 그렇죠? 실수값을 주는 함수였어요. 근데 이제 벡터 펑션이라는 거는 벡터를 주는 함수예요. 그렇죠? 이제 이 r이라고 표시된 이것에다가 실수값을 하나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벡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벡터 펑션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주로 R2나 R3에서 하는 R2나 R3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 벡터들도 R2나 R3 안에 있는 벡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벡터를 나타낼 때는 주로 우리가 컴포넌트 벡터로 나타내죠. 시작점이 원점이고 끝점 원점이라고 하고 그 끝점에 좌표를 주는 방식으로 벡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3차원이나 2차원에서의 좌표를 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벡터를 주는 함수를 벡터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 벡터를 주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벡터를 컴포넌트 벡터로 준다고 하면 끝점의 좌표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를 우리가 수식 같은 걸로 표현할 때는 좌표 값을 3개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t 값을 주면 거기 벡터를 하나 주는 건데, 그렇죠? t 값을 집어넣으면 실수 값을 하나 집어넣으면 벡터를 하나 주는데 만약에 3차원 벡터를 준다라고 하면 그 벡터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 벡터의 끝점에 해당하는 좌표 값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벡터 펑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각각의 좌표마다 값이 나가니까 t 값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x 좌표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t 값을 줬을 때 x 값을 주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좌표 값이라는 건 실수 값인 거죠. t 값을 줬는데 벡터를 주는데 그 벡터의 y 좌표 값을 주는 행위랑 같으니까 또 그 y좌표 값을 주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각각의 좌표마다 좌표를 주는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T는 FT, GT, HT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들을 좌표를 주는 함수다라고 그래서 component function이라고 그래요. component function.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함수라는 거를 벡터 펑션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의 문제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는 그거를 일단 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예를 하나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렇게 벡터 펑션이 하나 주어졌어요. RT는 뭐 x 좌표값은 t의 3승, y 좌표값은 로그 3-t, z 좌표값은 루트 t.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함수를 줄 때는 정의역이 뭔지, 그치? 공역이 뭔지 명시를 하고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미적분학의 책에 보면 함수라고 해놓고서 맨날 이렇게 수식만 써놔요. 그러면 이거의 정의역은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거는 벡터 펑션이니까 벡터를 주어야 된다. 그 벡터를 나타낼 때 좌표값들이 있다. 좌표값들은 실수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정의역에 대한 아무 말이 없이 이렇게 함수를 준 경우에는 거기 등장하는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가 실제로 실수값을 가지도록 하는 최대의 영역을 정의역으로 한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하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함수를 하나 줬다. 근데 정의역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은 요 각각의 좌표 함수들이 실수값을 가지도록 하는 최대의 영역을 정의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보면 t의 3승은 아무 실수값이나 다 주어도 실수값이 되죠. t가 임의의 실수여도 t의 3승은 실수니까 여기에는 그냥 제한이 없어요. 근데 로그 3-t 같은 경우에는 로그에 들어가는 값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t의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3-t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t가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t가 실수값을 가지려면 그 t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의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제한 조건이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 R의 정의역은 0을 포함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이 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주면 자동적으로 얘의 정의역, 함수를 줬는데 이 함수의 정의역에 대해서 아무 명시된 말이 없으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의역이 잡히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약속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미적분학 강의도 가만 들어보면 그 강의 내용의 절반은 정의에 대한 얘기고 약속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속이나 정의를 잘 이해하면 공부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문제 푸는 것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면 약속하고 정의에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 펑션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벡터 펑션의 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리미트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 펑션 RT, 그러니까 T가 A에 가까 A로 접근할 때 벡터 펑션 RT의 극한값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 RT라는 게 이 컴포넌트 펑션들을 이용해서 정의되는 거니까 그냥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 펑션들의 극한값을 좌표값으로 하는 벡터를 이 벡터 펑션의 극한값으로 정한다 이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펑션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극한값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극한값을 갖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극한을 정의했으니까 연속이라는 거를 또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 펑션 R이 A에서 T equal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는 A로 접근할 때의 극한값하고 A에서의 벡터 펑션의 값, 벡터가 되겠죠. 값이라고는 했지만 이 일치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기존의 함수에 대해서 극한 정의할 때 쓰던 바로 그 정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벡터 펑션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t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생각을 해보죠. t가 0으로 가면 1 더하기 t의 3승은 1로 가고 t의 2의 마이너스 t는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t분의 사인 t는 1로 가겠죠? 그렇죠? 이게 0으로 가는 게 맞나요? 왜 아닌 거 잘못 쓴 것 같지 왜? 2의 t승의 t죠? t가 0으로 가면 그러면 이건 1로 가고 요거는 0으로 가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정작 RT는 t equal 0에서는 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게 실수값을 가지지 않죠? 0분의 이런 건 없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값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가지는데 t equal 0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0에서 t equal 0에서 뭐 연속은 아닌 거죠. 얘가 좀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으면 연속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컴포넌트 펑션들이 연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포넌트 펑션들이 연속이면 t가 a로 가면 얘는 fa로 갈 거고 얘는 ga로 갈 거고 얘는 ha로 갈겠죠. 이게 바로 그냥 r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말은 벡터 펑션이 연속이라는 그 말은 그냥 이 컴포넌트 펑션 좌표가 되는 함수들이 연속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좌표 펑션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뭐든지 좌표값을 주는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벡터 펑션이 있는데 가령 그런 벡터 펑션 중에서 정의역이 이 실수들의 어떤 구간이라고 합시다. 뭐 폐구간도 좋고 개구간도 좋고 구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수값들이 연속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인터벌이라고 우리 책에서 쓰는데 정의역이 실수 집합의 어떤 인터벌 개구간 내지는 뭐 폐구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3차원 벡터를 주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에 상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는 어때요?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렇게 연속적인 구간이니까
이거를 이제 3차원 공간 안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를 주긴 하지만 그 벡터를 좌표로 나타내니까 그 좌표에 해당하는 점들을 공간에다가 찍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가만 보면. 실제로 벡터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는 3차원 좌표를 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좌표에 해당하는 점들을 공간에다가 이렇게 찍어보면 어떤 도형을 이룰 텐데 그 도형을 스페이스 커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 곡선, 그렇죠? 공간 곡선. 근데 이제 곡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정의역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니까 이거를 보냈을 때 그것의 상도, 이미지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적으로 볼 때는 어떤 곡선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스페이스 커브, 공간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어떤 공간 곡선이 있을 때 그거의 좌표 값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곡선의 x좌표 값은 ft, y좌표 값은 gt, z좌표 값은 ht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이 곡선상의 곡선 입장에서 보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가 어떤 매개 변수 t로 되어 있는 함수로 나타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parametric equation of the curve. 그래서 그 곡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곡선 입장에서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가 어떤 매개 변수 t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커브의 parametric equa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예를 좀 봅시다. 가령 이제 이렇게 벡터 펑션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공간 곡선, 스페이스 커브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상수 부분하고 t가 붙어 있는 부분을 나눠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 2, 마이너스 1, t, 5t, 6t. 그렇죠? 이거 뭐예요? 앞에서 봤던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죠. 그렇죠? 요 점으로부터 156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T는 3차원 공간상의 직선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 직선은 요 점을 지나고 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간단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RT가 코사인 T, 사인 T, T예요. 근데 여기 보면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Z축이 한 점이 되도록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곡선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Z좌표가 무시되죠? XY좌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Z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Z축을 따라서 평행하게 그 XY 평면을 내려다보면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니까 이 원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T값이 커지면 각도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런데 t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z 값도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지만 돌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z 좌표값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음. 그래서 마치 어떤 거예요? 이런 서큘러 실린더가 있는데 거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XY만 보면 동글뱅글 돌고 있는데 Z 좌표값이 커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계속 위로 이렇게 흡사 우리가 잘 아는 용수철 그렇죠? 용수철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헬릭스라 그래요. 헬릭스 또는 헬리컬 커브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우리 이제 헬릭스라는 말을 책에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됐어요? 더 얘기하기 전에 지금 좀 보여주는 건 나을 것 같네.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공간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그림을 좀 어떤 수식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좀 뭐 책에도 자꾸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자꾸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될 텐데 실제 여러분들이 잘 그리기가 어떤 사람들 잘 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보통 그 수학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옛날부터 80년대부터 있었어요. 80년대부터 이제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수학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수학 교육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메이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다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뭐 수학 연구나 또는 공학 연구할 때 쓰는 게 매스메리카 그다음에 공대에서는 이제 수치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매트랩을 많이 써요. 매트랩.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에서는 아마 뭘 쓰더라? 지오지브라인가? 지오지브라. 지오지브라. 그거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하면 실제 뭐 계산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뭐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 거에 이제 전문적인 패키지 같은 것들이 붙는데 뭐 그런 것들을 쓰면은 이제 딥러닝이나 뭐 각각의 공대에서 필요한 전문 분야, 신호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비싸요. 돈 내고 사야 돼요. 메이플은 좀 싸긴 한데 개인이 그냥 내가 한 학기 미적 공부한다고 사기에는 아까운 돈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매스메티카를 만든 회사가 이제 울프램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웹에서 간단하게 이 매스메티카 기능을 할 수 있게 수년 전에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공개한 게 있는데요. 잠깐만. 요거 지금 웹으로 된 화면 보이나요? 웹 화면 보여요? 어. 여기 이제 그냥 울프램 알파라고 돼 있어요. 울프램 알파. 울프램 이게 원래 저기 회사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이렇게 불러. 왜 이럴까? 뭐 고장났나? 에이 다시. 울프램
알파. 그래서 웹에서 이 매스매티카 기능을 할 수 있게. 사실 이제 매스매티카 기능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모토는 숫자로 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찾아서 보여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이 수학에서 요 그림 그리기, 플로팅 앤 그래픽스 같은 거를 해보면 여기 이제 3D 플롯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플롯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그젠플이 있으니까 그냥 이그젠플 보고 해보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파라메트릭 플롯, 파라메트릭,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우리 지금 벡터 펑션 같이 돼 있죠. 코사인 t, 파라메트니까 지금 파라미터가 t예요. 3D로 그리는 거니까 3차원에 그리는 거니까 좌표가 3개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했던 거 헬릭스 여러분들 전산과니까 뭐 이렇게 여기 이그젠플 찾아보면서 해보면 금방 어떻게 쓰는지 알 거예요. 요거 일부만 그렸네. t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t가 이렇게 하면 되려나? 제가 지금 키보드가 좀 이상해서 잘 안 되네요. 왜 이러냐 키보드가. 어쨌든 나중에 해보세요. 지금 키보드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지금은 t 값이 아주 작은 일부만 그렸는데 아마 뭐 다 그리고 나면 아까 책에 있는 것과 같은 헬릭스 모양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 서피스도 그릴 수 있고 뭐 스페이스 커브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려봐도 돼요. 여기서 계산도 돼요. 미적분 계산도 다 돼요. 이거 가지고 숙제하지 마요. 이거 가지고 숙제하면 여기 서버만 똑똑해져. 여러분들은 안 똑똑해지고. 오케이. 나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지금 제가 맥을 쓰고 있는데 맥이 벌써 10년이 넘어간 건데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좀 버벅거리네. 동영상 인코딩하고 이게 계속 줌 서버에다가 인코딩한 걸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좀 버벅거리네요. 여기 살 때는 엄청 좋은 맥이었는데. 자, 어쨌든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웹페이지에서 그 울프라 알파에서 또 그 인풋 받는 사람, 인풋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사람들이 대충 써도 뭘 원하는지 빨리 캐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짜듯이 인풋이 정확해야지 조금 뭐 틀리면은 에러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대충 써도 지가 알아서 보여주게끔 하는 거를 이제 상당히 신경을 썼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의 인풋을 좀 어떻게 자기들 리서치 하는데 연구 재료로 삼았던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점이 2개 있는데 PQ 점 2개 사이에 라인 세그먼트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그냥 직선이 아니고 선분이에요. 세그먼트니까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선분. 그래서 두 점 PQ를 잇는 선분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과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선분이지만 이거는 이제 직선의 일부니까 일단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이 직선을 PQ를 잇는 직선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점 P를 지나면서 PQ, 벡터 PQ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O는 원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 PQ는 이렇게 쓸 수 있죠. OQ-OP 벡터 여러 번 했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이거를 보면 OP, OQ 두 항목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면 1-t의 OP 더하기 t의 OQ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만 보면 t가 0이면 어떻게 됐어요? t가 0이면 이게 지워지니까 p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t가 만약에 1이면 OP 더하기 PQ 이거를 보는 게 낫겠네요. t가 1이면 여기 없어지고 OQ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Q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직선상에서 t가 0일 때 점 P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PQ 방향으로 진행해서 t가 1이 되면 점 Q의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요 t를 0부터 1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가하면 이게 두 점 PQ를 잇는 선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OP, OQ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좌표를. 그러면 이제 요거로부터 이렇게 쓰이고 t는 0부터 1 이러면 이제 이게 벡터 이퀘이션일 거고 그 다음에 XYZ를 t로 되어 있는 매개변수 t의 함수로 쓰면 그게 매개변수 방정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가 t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선분이기 때문에 t 값의 제한을 이렇게 딱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이그젬플도 좀 볼까요? 여기 이그젬플 뭐 3, 4, 5, 6 있는 거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넘버링을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거 저번에 봤던 서큘러 실린더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y 더하기 g는 2니까 어쨌든 1차식이니까 요거는 이제 평면이 될 거예요. 이거 어떤 평면일까요? 이거는 x값이 상관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x값이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이게 g 입장에서 보면 g는 2 빼기 y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일부만 그린 거예요. 이런 선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건 x값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x값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x값이 1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평면이 있겠죠. x 이퀄 1에 해당하는 평면. 거기에 yg를 놓고선 생각을 해봐도 역시 같은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평면은 이 직선이 있을 텐데 이 직선을 x방향으로 계속 평행 이동해서 생기는 평면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자, 여기서 예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이 두 도형의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도형의 벡터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의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점들은 이 두 방정식 모두를 만족할 테니까, 그렇죠? 두 개를 연립해서 어떤 식을 얻어내면 되겠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xyg라고 하면 사실은 제곱해서 1 되면 하나를 코사인, 하나를 사인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값의 제한은 없으니까 한 바퀴 다 도는 걸로 하고, 그렇게 놓으면 y가 sin t니까 요 식에다가 y 이퀄 sin t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2 빼기 sin t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 y, g 좌표값이 어떤 매개 변수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졌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매개 변수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 벡터 펑션이 이 두 공면이죠. 사실은 두 공면의 교차 선이겠죠. 공면끼리 만나면은 공면과 공면이 만나면 뭐 선이 나올 테니까 곡선이겠죠. 곡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셔요. 이것도 보면은 XY 좌표 값이 코사인 사인 t니까 이렇게 Z축 방향으로 XY 평면을 내려다보면 얘 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Y 값이 Z 값이 어떻게 돼요? 2 빼기 사인 t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2 빼기 사인 t니까 t가 커지면은 Z값이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Z값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그 책에 그림 6번을 보면 그거를 잘 그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 그거를 XY 좌표로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서 보면 원이 돼서 뱅글뱅글 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 그려진 실제 커브의 그 자취는 일종의 타원 같이 생겼죠. 타원상에서 약간 기울어진 타원을 돌고 있으니까 Z좌표 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파라볼로이드와 y 이퀄 x라는 평면의 인터섹션의 뭐 방정식을 구하라.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y 이퀄 x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걸 잘 바꾸면 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 z제곱 해서 4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2를 2 코사인 t, 그 다음에 z를 2 사인 t,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요 식을 만족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놓을 수 있고 z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y 이퀄 x라 그랬으니까 y도 똑같이 2 코사인 t 더하기 2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매개 변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림은 또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뭐 진기하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수식하고 그 그림 관계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이해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3차원적인 직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해보면 안 하면 모르죠, 뭐. 근데 여러분들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3차원적인 직관을 갖고 있다는 거는 되게 편리해요. 여러분들이 이공계로 밥을 먹고 살 거면
이공계로 밥을 먹고 살 거면 3차원적인 직관을 어느 정도 가지는 거는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림들을 자꾸 수식하고 매치시켜서 이해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3.1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당분간은 진도를 조금 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스케줄을 보면 일단 미적분학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시험을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스케줄이 너무 리지드해요. 무슨 얘기냐면 7주 수업 끝나면 바로 7주 배운 데까지 8주째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할 시간이 적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스케줄 주당 할당된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거는 한 주에 나가기 너무나 적은 내용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주에 나가기 너무 많은 내용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률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조금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진도를 조금 뺄 거예요. 한 1, 2주 정도 여유가 있게. 알겠어요? 어. 그래서 일부러 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조금 벅차더라도 좀 잘 따라오면 되겠어요. 13.2는 그냥 거의 약속에 관한 거였죠. 자, 이제 13.2는 우리가 벡터 펑션을 배웠으니까 그 벡터 펑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을 벡터 펑션이라고 하면 데리버티브는 이제 적분이죠. 미분이죠. R의 미분에 대해서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은 T에 대한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R'이라고 이제부터 쓰는 거는 R을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DTD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든 이렇게 프라임을 바로 써버리면 그 함수에 들어있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정의는 여러분들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입력값의 차이분의 출력값의 차이의 비의 극한이죠. 그렇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분모를 보면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빼기 벡터인 거예요. 그럼 결과물은 벡터여야 되겠죠? 여기 H는 그냥 스케일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는 스케일러, 분자는 벡터. 그러니까 결과도 벡터여야 돼요. 미분의 결과물은 벡터여야 된다. 또는 이거를 이제 도함수 같이 생각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미분의 결과물은 벡터 펑션이어야죠, 다시. 근데 이제 요거를 좀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미를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벡터 펑션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곡선에다 연관을 지으니까 곡선을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R에 해당하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그리고 여기가 RT예요. 그래서 여기서 T에 대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미분하는 거죠. T고 T 플러스 H 하면 T에서 H만큼 더 진행한 거란 말이에요. 곡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어떤 점이겠죠. 그러면은 분자가 RT 더하기 H 빼기 RT니까 우리가 RT도 벡터로 생각하고 RT 플러스 H도 벡터로 생각하면 RT 플러스 H 마이너스 RT는 요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분모의 H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결과물은 벡터고 그 벡터의 방향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벡터의 방향 자체는 그러니까 그 방향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H가 0에 가까이 가니까 사실은 이 차를 취하는 이 H가 점점 작아지니까 H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차에 해당하는 벡터는 점점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h가 t에 아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사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향 벡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미분에 해당하는 R'T라는 벡터를 이 곡선에 대한 이 점 RT에서의 접선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R'T를 곡선 위의 점 RT에서의 탄젠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연관을 시켜보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R은 지금 3차원 벡터를 주는 함수일 수도 있고 2차원 벡터를 주는 함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접선에 대해서 2차원에서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어떤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요거 이제 매개 변수로 쓰면 x는 t, y는 f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벡터 펑션, 이 곡선을 나타내는 벡터 펑션을 얻을 거고 요걸 미분하면 우리가 이제 탄젠트 벡터라고 불릴 그것이 1,f't가 돼버리겠죠. 그럼 이 벡터는 평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0,f't니까 그렇죠?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f't만큼 해서 합친 거가 되겠죠.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1만큼 갈 때 f't만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평면 곡선의 기울기 또는 접선의 기울기 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 탄젠트 벡터라는 것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평면 벡터에서 접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인 거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3차원이든 뭐 4차원이든 공간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탄젠트 벡터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문자 t로 쓴 거는 뭐냐면 이 탄젠트 벡터를 다가 크기의 역수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유닛 벡터가 되겠죠.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특별히 t, 대문자 t로 쓴 것을 그 점 RT에서의 곡선에 대한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쨌든 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 펑션을 이렇게 좌표 함수를 이용해서 컴포넌트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텐데 그렇게 되면 R을 미분한 것이 뭐가 되냐 하면 사실은 각각의 좌표 함수들을 미분한 것과 같다 이거예요. R의 미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고 좌표 함수들을 미분해서 얻은 벡터다 이거예요. 쉽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좌표 함수는 다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니까 그냥 좌표 함수 미분하면은 탄젠트 벡터 없는 거야. 곡선에. 이유를 잠깐 봅시다. 자, 정의에 의하면 R'T는 이렇게 써져요. 지금 제가 여기 정의에는 H를 썼었는데 여기 델타 T라고 썼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좌표 함수가 FGH잖아요. 여기 H가 또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H하고 요 H하고 헷갈릴까 봐 여기는 H를 델타 T로 바꾼 거예요. 델타 T라는 게 이제 T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델타 T로 쓰면 이렇게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써질 거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펼쳐서 써보면 이렇게 그렇죠?
요게 요거 요게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벡터들끼리 뺀 다음에 사실 여기 델타 t는 뭐예요? 스켈라죠? 스켈라니까 스켈라 프로덕트는 그냥 좌표에다가 각각의 좌표에다가 끼겨 넣을 수 있죠. 곱하는 걸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첫 번째 좌표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좌표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극한이라는 거는 극한이 저기 벡터의 극한이라는 거는 각각의 좌표 값의 극한을 얻어서 나타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리밋을 이 좌표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 집어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f는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니까 이건 사실은 f't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GH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FGH가 다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미분 가능해야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지? 미분 가능 안 하면 이렇게 못 쓰죠, 그렇죠? 당연히 FGH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벡터 펑션의 미분이라 그래서 뭐 별게 아니에요. 그냥 좌표 함수들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R 더블 프라임 T 쓰면은 이게 이계도 함수란 얘기죠.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원리를 응용하면 뭐 벡터 펑션 두 번 미분한 거는 좌표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가 있죠. 세 번, 네 번 미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채팅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성분에서 t값 범위 구하는 방법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내가 수업 마지막에 해줄게요. 끝날 때쯤. 알겠죠? 내가 지금 채팅을 못 봐서. 사실은 저는 채팅창 보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톡 할 때도 음성 인식해 놓고 하거든요. 일단 좀 요구하고 있으니까 선분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혜진 알았어요? 이혜진 누구야? 손 좀 흔들어봐. 에휴, 이혜진 모자밖에 안 보인다 지금. 자, 그럼 예제를 좀 봅시다. 아이고, 부지런히 해야 되겠구나. 뭐 벡터 펑션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요의 미분은 좌표를 미분한다.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t 이퀄 0에서 t 이퀄 0에서의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하려면 일단 탄젠트 t 이퀄 0에서 탄젠트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r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t가 0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t 이퀄 0에서의 유닛 탄젠트 벡터는 이 벡터를 유닛 벡터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것의 크기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크기의 역수죠? 그렇죠? 곱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저기 내용 설명할 때는 3차원 벡터로 설명하긴 했지만 2차원일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좌표만 2차원 벡터가 저기 2차원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2차원 벡터로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2차원이니까 평면 위에 있는 곡선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x 좌표 값이 루트 t, y 좌표 값이 2-t인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요거. 그래서 t 이퀄 1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t 이퀄 1일 때. 그러면 이제 t 이퀄 1일 때 탄젠트 벡터는 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취지는. 여기 보면 x좌표 값이 루트 t니까 y좌표 값은 x좌표 값 2에서 x좌표 값을 제곱한 걸 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가 x좌표 값이 루트 t니까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실수값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x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t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y 이퀄 2 빼기 x제곱 되겠고 x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포물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물선인데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r이 1이면은 여기 해당하는 점의 좌표는 1,1이에요. 그러니까 r이 1일 때 요 점에 위치하는 거죠. 요 점에서 이제 탄젠트 벡터가 접선 벡터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으로 2분의 1, 아래쪽으로 1만큼.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합 벡터가 되니까 살짝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겠죠. 탄젠트 벡터 r 프라임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헬릭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는 코사인, 사인, t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앞에 2가 붙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약간 여기하고 숫자가 같으면 개수가 같으면은 반듯한 원이지만 여기하고 숫자가 달라지면 이제 타원이 될 거예요.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다라면 이제 이런 타원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것도 헬릭스라고 불러요. 용수철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점 0, 1, 2분의 파이가 있을 텐데 거기서의 탄젠트 라인이니까 접선인 거죠. 접하는 선.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것도 선이니까 직선이니까 얘가 지나가는 점하고 방향 벡터를 줘야 될 텐데 지나가는 점은 이미 있죠. 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지나가는 점은 요걸 거고 방향 벡터가 아까 구했던 우리 탄젠트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탄젠트 벡터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RT가 이렇게 쓰여지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은 t 값이 언제일 때 요 점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면 t 값이 2분의 파이면은 요 점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에 2분의 파이일 때 주어진 점이 되니까 내가 이걸 빼먹었네. 접선 벡터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파이 대입해서 이렇게 얻고요. 그럼 이거 이제 벡터 이퀘이션은 여기 내가 또 잘못했네요. 이렇게 문제를 0, 1, 2가 아니고 2분의 파이죠. 0, 1, 2분의 파이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2, 0, 1 방향으로 진행한다. 되는 거니까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쓰면 x는 마이너스 2t고요. y는 1이죠. z는 t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 금방 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에 관한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요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러면 요걸 xy라고 하면 요식을 만족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아, 맞아. 틀려. 이상해. 음. x에 있는 그 코사인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보정해 주기 위해서 보면 이렇게 하면은 제곱제곱해서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타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녀석을 Z방향, Z축 방향으로 내려다보면 어떻게 돼요? 반듯한 원이 아니고 이런 타원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Z가 T니까 T가 커지면은 T의 좌표가 증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용수절 같이 생겼으니까 헬릭스라고 부릅니다. 예, 조금 더 내용이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의 기본 성질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 UV라고 쓴 거는 미분 가능한 벡터 펑션이에요. BF, 벡터 펑션. 미분 가능한 벡터 펑션이고 C는 그냥 스케일러, 실수값이라고 하고 F는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그럼 벡터 펑션 U와 벡터 펑션 B를 더하면 이것도 결과는 벡터겠죠. 그러니까 U 더하기 B도 벡터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이다. 두 번째는 스켈라를 붙인 거, 스켈라를 붙여서 미분을 하면 미분을 한 다음에 스켈라 한 거랑 같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요거는 U에다가 F를 붙여 놓은 거예요. 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어때요? U에서 벡터가 나오고 F에서 실수값이 나오니까 그렇죠? 결과물은 U가 주는 벡터에다가 F가 주는 실수값을 곱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벡터 펑션이에요. 이거를 미분한 것은 F 미분 U 더하기 F U 미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흡사 여러분들 봤던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 사이에서 성립하는 프라덕 룰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dot product 한 거예요. U가 벡터 펑션이고 B가 벡터 펑션인데 dot product을 하면 벡터 닷 벡터니까 실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야? U dot B 하면 벡터 펑션이 아니고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예요. 어쨌든 뭘 미분하면 역시 이것도 U prime dot B, U dot B prime 된다. 그다음에 5번은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니까 또 벡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벡터 펑션이에요. 그거를 미분해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3, 4, 5는 죄다 그냥 프로덕트 룰 같이 생긴 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UFT, U하고 F하고 합성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실수가 있는데 F를 이용하면 다시 실수로 갈 거고 U를 이용하면 벡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성하면 이건 벡터 펑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미분하면 여러분들 뭐 합성함수의 미분 같은 모양이 나오죠? U를 미분한 것에 F를 다시 집어넣고 거기다가 F 미분한 것을 스켈라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실수함수에 대해서 봤던 그 패턴하고 여기 있는 이제 룰들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뭐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죄다 컴포넌트 펑션을 갖다 놓고 정의대로 써보면 다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증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컴포넌트 펑션
갖다 놓고 정의대로 써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은가 비교해보면 같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번 dot product에 대한 product rule. 그러니까 벡터 펑션 두 개가 등장하죠. u하고 b. u를 좌표 함수로 썼어요. f1, f2, f3. b도 좌표 함수 g1, g2, g3에 대해서 썼어요. u.b 하면 그냥 이렇게 곱한 거죠. 그렇죠? 곱해서 더한 거니까 요 길게 쓰기 싫으니까 여기 서메이션 표시를 이용해서 i가 1부터 3까지 fi, gi 곱한 거다 이렇게 쓸게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 dot product 한 거를 미분하면 그냥 요걸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하기의 미분이니까 각각의 항을 또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항이 fi 곱하기 gi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 두 개 곱해 놓은 거니까 미분하면 f'g, fg'을 다 더하는 거죠. 그래 놓고 f 미분한 거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더하고 g 미분한 것만 따로 이렇게 더해서 보면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면 f1 프라임, f2 프라임, f3 프라임 즉 u 프라임을 g하고 다 프로덕트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컴포넌트 펑션을 이용해서 정의대로 써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성립한다는 건 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멘트 같이 하나 써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벡터 펑션이 있는데 이 벡터 펑션이 주는 벡터의 크기가 항상 c예요. 여기 c는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t 값에 상관없이 모든 t에 대해서 rt의 크기가 어떤 고정된 상수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를 공간 곡선으로 생각한다면 이 곡선 위의 점들이 항상 원점으로부터 C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면 곡선이면 이 곡선이 원 위에 있는 곡선일 거고 이게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스페이스 커브면은 어때요? 반지름이 1인 구 위에 존재하는 곡선이겠죠. 이렇게 되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C인 거니까 그런 경우에 이 R의 탄젠트 벡터랑 R 벡터랑 항상 수직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계산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요게 C니까 크기가 항상 C니까 자기 자신을 다 프로덕트 하면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R.R 하면 C 제곱이에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럼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프로덕트 룰을 쓰면 되겠죠? 프로덕트 룰을 쓰면 이걸 미분했을 때 R 프라임 닷 R 더하기 R 닷 R 프라임. 근데 닷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R 닷 R 프라임이 0이란 그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이게 상수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r 닷 r 프라임이 0이라는 얘기예요. 닷 프로덕트에서 0 되니까 서로 수직인 거죠. 그래서 r 프라임은 r하고 항상 수직이다. 근데 실제로 보면 2차원인 경우는 얘가 이제 반지름이 c인 원 위에 있는 어떤 곡선일 거예요. 그렇죠? 원에서 접선 벡터 구한 거는 반지름에 항상 수직이죠. 근데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는 끝점이 RT일 거고, 그렇지? 탄젠트 벡터는 이제 접선 벡터가 될 텐데 실제로 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반지름하고 항상 수직이죠. 만약에 이 녀석이 3차원 벡터였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C인 구 위에 있는 어떤 곡선일 거고
그 다음에 RT라는 거는 여기 이제 RT 점으로 보면 이게 RT 거고 벡터로 보면 이 벡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지름이죠. 이 9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벡터예요. 그 다음에 R'은 접선 벡터가 될 텐데 이거 항상 수직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기하적인 내용을 요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적분이에요. 적분인데 벡터 펑션의 적분을 생각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의 적분을 다시 떠올려 보면 어떻게 돼요? A부터 B까지 F를 정적분했다는 거는 A부터 B까지 구간을 먼저 n등분을 하죠. 똑같이 n등분을 해요. 그래서 차례대로 A부터 시작해서 T0, T1, T2 이런 식으로 나누는 점들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나누어진 구간에서 그냥 임의의 점을 하나 고르죠. 구간에서 임의의 점을 하나 골라요. 두 번째 구간에서 T1부터 T2 사이의 구간에서 점을 임의로 하나 골라요. 그걸 이제 뭐 그러면 TI 스타라고 합시다. 각 구간에서 골라낸 점들의 함수값하고 델타 T는 여기 쪼개어진 구간의 길이에요. 구간에서 골라낸 점의 함수값과 구간의 크기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무수히 잘게 쪼갰다고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게 정적분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벡터 펑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의를 해요. 벡터 펑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서 점을 골라서 그걸 ti 스타라고 합시다. 그거의 벡터 펑션 값과 사실은 벡터죠. 거기다 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러한 행위를 n을 무수히 잘게 쪼개가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게 벡터 펑션의 정적분의 정의예요.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R을 FGH 그 좌표 함수를 이용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유한한 합이니까 따로따로 더하나 다 더해서 좌표값을 취하나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극한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한도 이제 안에다 집어넣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국 첫 번째 좌표에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F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죠. 좀 전에 정의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보고 나니까 이거의 정적분은 어떻게 얻어져요? 그냥 좌표 함수들을 정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제 이제 이런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를 정적분할 때 어떻게 해요? 부정적분을 구하죠. 뭐를 미분하면 이 함수가 될까? 그걸 찾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f에 대해서 큰 f가 부정적분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큰 f를 미분하면 작은 f가 되는 거예요. g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요 각각의 정적분 값은 이렇게 되겠죠. A, B에 대한 우리가 찾아낸 부정적분 함수들의 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벡터로 환산해서 R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대문자를 각각의 FGH를 부정적분해서 얻은 거를 함수로 좌표로 가지는 벡터 펑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R 입장에서 보면
그냥 RB-RA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정적분한다는 것은 이러한 R을 찾아서 AB에 대한 값의 차이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R을 작은 R의 엔타이 데라버티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적분인 거죠, 사실은. 실제로 R을 미분하면, 큰 R을 미분하면 작은 F, 작은 G, 작은 H가 나오니까 그냥 작은 R이 되죠. 그렇죠? 엔타이 데라버티브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작은 R의 엔타이 데라버티브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저리 써놨지만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다. 벡터 펑션이. 그럼 이거의 부정적분은 뭐예요? 뭘 미분하면 이 벡터 펑션이 나오는가 하는 걸 묻는 거니까 미분해서 이게 나오려면 각각 2 sin t, 됐죠? 마이너스 코사인 t, t의 제곱이면 되겠죠. 거기다가 상수만큼 있겠죠. 여기 c라고 쓴 거는 단순한 그냥 상수인 실수가 아니고 상수인 벡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미분하면 항상 0벡터가 되니까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 펑션의 부정적분도 마찬가지로 끝에다가 이렇게 컨스탄트 벡터를 써주면야지 합당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정적분해라 그러면 이 녀석의 0과 2파이에 대한 뭐 벡터의 차이를 알면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구하면 나온다. 그래서 그냥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 미분적분 잘하면 벡터 펑션의 미분적분도 잘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고요. 아까 혹시 지금 이제 뭐 시간 돼서 나가야 되는 학생은 나가세요. 괜찮으니까. 아까 이 수업은 다 끝났고요. 이혜진 학생이 질문한 게 뭐였지? 아, 여기 있다. 이건가요? 이혜진 학생, 아까 질문이 이거? 네. 일단 P가 있고 Q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분의 식을 구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선분은 PQ를 지나가는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점 P를 지나가고 벡터 PQ 방향으로 진행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PQ를 우리가 원점을 설정을 해놓고 이 PQ 벡터를 OP하고 OQ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PQ를 OP와 OQ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OQ 빼기 OP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벡터가 OP, OQ 두 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각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T값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T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T가 0이면 그냥 OP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점 P 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T값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PQ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진행하다 보면 언젠간 Q에 이를 거 아니에요. 언제 Q에 이르는가 가만 보면 요 식을 보면 딱 눈에 보인다 이거죠.
t가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잖아.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결과물은 그냥 OQ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t가 0이면은 p 위에 있다가 t 값이 증가하면 pq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t가 1이 되었을 때 q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요 선분만 나타내려고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요것만 명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뭐 이렇게 쓴다든지 포인트는 요 t 값의 범위를 명시를 해줘야 선분이 되겠죠? 아무것도 안 쓰면 그건 그냥 직선이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뭔 질문이야? 디퍼런시에이션 룰에서 FT, UT와 FT 내적 UT는 무슨 차이가 있냐? 어디냐? 아, 여기서 여기 F는 뭐라 그랬어요? F는 실수값을 주는 함수예요. 지선이 어디 있어요? 박지선 손 들어봐. 박지선 어디 있어? F는 실수값을 주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F 곱하기 U는 벡터를 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F 곱하기 U 이렇게 표현된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결과물이 U가 주는 벡터에다가 F가 주는 실수값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물은 뭐야? 벡터지. 벡터에다가 실수값을 곱하니까. 그치? 근데 여기 내가 dot product? 내죠. dot product 쓸 때는 F를 쓰지 않았어요. dot product은 언제 길이 하는 거야? 벡터하고 벡터가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U에서 벡터가 나오고 B에서 벡터가 나오는데 그걸 dot product 하면 실수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함수는 비록 벡터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실수값을 주는 함수잖아. 그렇죠? 그거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미분했을 때 나오는 패턴은 다 그냥 프라덕 물 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패턴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함수의 정체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 나오는 함수가 벡터를 주는 함수냐, 실수값을 주는 함수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없나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 뭐냐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니까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시청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려진 동영상을 보면 뭐 추석 체크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거는 녹화 동영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도를 조금 뺄 겁니다. 알겠죠? 과제는 13.2까지인가요? 오늘 어디까지 한 거야? 그래서 13.2까지 오늘 했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과제는 13.2까지 맞아요. 13.2까지 합니다. 자, 또 질문 없어요? 끝내도 될까요? 좀 고개 좀 써. 끝내지 마세요. 그래서 끝냅시다라든지. 끝내도 될까요? 어, 자, 그럼 수고했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요. 안녕. 교수님, 제가 방금 못 들어서 그런데 과제가 어디까지라고 하셨죠? 오늘 어디까지 했어? 13.2요. 어,
그럼 예, 과제는 알겠습니다. 13.2까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